로켓인데 네. 그냥 로켓이 아니고 휴대용으로. 휴대용. 예, 혼자 쏘는 거예요. 사실 이 기술은 한 20년 전 그 이라크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제블린이라는 이 휴대용 미사일인데요. 예. 제블린. 근데 이것이 이번에 아주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제블린 공격을 받은 러시아군 전차 보면 포탑이 날아간 경우가 많던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제블린이 네. 타겟을 하는 게 전차의 그 포 위에 사람 드나드는 입구 그리고 또 러시아 탱크들이 공격용으로 제작을 했다고 그래요. 방어보다도 공격을 주로 신경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블린의 공격을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공격하는 거. 그러니까 포탄을 위에다 싣고 다니고 막 이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를 뭐 타겟으로 하니까 아주 피해가 큰 거죠. 네.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이제 첨단 기술의 파이어 앤 포겟이라는 기능과 상부 타격이라는 그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파이어 앤 포겟은 뭐냐면은 이 제블린을 조종하는 장치의 차수가 이렇게 보면서 적외선 장치를 활용해서 전차의 실루엣을 사진 형태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서 그 제블린의 탄두에 입력을 시키는 거죠. 디지털 형태로. 그 다음에 이제 사격할 때 직진 형태로 타격하는 방법이 있고 이게 상부 타격하는 형태로 사격할 수 있는데 올라가는 그 높이가 약 16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근처에 예를 들어서 한 400m, 500m 높여서 그 실루엣을 기억하는 그 위치와 그 형태의 전차를 취약점을 고려해서 올라간 다음에 그걸 이렇게 타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통상 대전차 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전차 부대 앞에 보병, 장갑차에 탑승한 보병을 보내서 미리 선점을 한다든가 수색 정찰을 하게 하죠. 또 하나는 미국처럼 대형 공격 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아파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국가에서는 아예 전차 부대 위에다가 이걸 같이 비행시키면서 엄호하는 이런 형태로 운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대전차 유도 무기나 대전차 무기를 운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실 공자의 약점을 보완해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군이 그렇게 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탱크가 지상전의 왕자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주력 병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폭 드론, 뭐 스위치 블레이드 같은 신형 무기들이 나오면서 탱크가 무력화됐다 이런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반론도 있는데 이제는 탱크의 시대가 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